여러분, 이 재료로 반찬 많이 해 드시고 계시죠? 아삭아삭한 식감을 주는 오이는 쌈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고, 고추 양념장에 무침을 해 먹으면 새콤달콤한 게 입맛을 돋구어줍니다. 또 양파는 어떤가요? 양파를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주고, 찌개나 국에 넣어서 먹으면 깊은 맛을 주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멋진 식재료, 오이와 양파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순간 우리의 콩팥이 서서히 병들고 망가진다는 사실을요. 그럼 이제 오이와 양파를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 대학 의료연구기관에서 60세 이상 성인 3,800명을 무려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접하고 나서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는 두 가지 채소, 바로 오이와 양파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도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맹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절대 지금 이 방식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시커먼 양파즙 한 팩을 꾸역꾸역 들이켜셨습니까? 어젯밤에도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오이를 과일처럼 아삭아삭 씹어 드셨습니까? 반찬을 만드실 때 오이 껍질을 칼로 싹싹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소금에 푹 절여서 물기를 꽉 짜내어 무쳐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양파를 식용유에 시커멓게 볶아서 밥반찬으로 올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잠시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60세 이상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치명적인 섭취 습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시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으신 적 없으십니까? 화장실에 가시면 소변에 거품이 자글자글 끓어오르고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씩 일어나느라 단 하루도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 고단함을 도대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병원에 가자니 무서운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고 그냥 참자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점점 더 거세지고 누구에게 털어놓자니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입을 꾹 다무시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뵈어오면서 그 막막한 심정을 셀 수 없이 많이 마주해 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콩팥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본인은 아무런 증상조차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이번 추적 조사에서 무려 42%나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콩팥 안에서는 이미 불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엌 냉장고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누워있는 초록빛 오이와 하얀 양파, 이 평범해 보이는 두 가지 채소 안에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끈적하게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줄 놀라운 생명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4가지 치명적인 잘못된 섭취 습관과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고 탁한 혈관을 맑게 청소하는 4가지 기적의 황금 레시피를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과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정확한 영양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감사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이의 첫 번째 잘못된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오이를 드시면서 농약이 걱정되신다거나 질긴 껍질이 씹기 불편하시다는 이유로 초록색 껍질을 칼로 미련 없이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드십니다. 반찬을 만드실 때도 습관처럼 껍질을 전부 벗겨내시죠. 하지만 이것은 콩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자기 손으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래 쓰던 수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관 안쪽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석회질과 녹이 딱딱하게 눌러붙어서 물이 점점 가늘게 나오다가 결국 완전히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콩팥도 똑같습니다. 60대가 넘으면 평생 먹어온 짠 반찬에서 뿜어져 나온 나트륨 찌꺼기와 온갖 노폐물이 콩팥 안쪽 필터에 두껍게 눌러붙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막히면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더러운 피가 온몸을 돌면서 혈압이 치솟고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붓는 무서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콩팥이라는 수도관이 찌든 때로 막히기 시작하면 조금씩 몸이 무거워지고 점점 아침이 괴로워지고 결국 평생 투석기 의자에 앉아 지내야 하는 끔찍한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이 껍질에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바로 이 눌러붙은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맑은 수분과 칼륨 성분이 마치 수도관 안으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고압 물줄기처럼 나트륨을 녹여내고 소변으로 시원하게 밀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껍질에는 콩팥의 연약한 모세혈관을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잡아주는 성분과 혈관벽을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비타민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껍질을 벗겨버리시면 이 귀한 성분의 무려 80% 이상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립니다. 자연이 준 천연혈관 보호막을 내 손으로 까서 버리는 격입니다. 껍질을 벗긴 오이는 그저 영양 없는 물덩어리에 불과하여 연약해진 위장만 차갑게 만들 뿐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던 74살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방학 때마다 손주 셋을 돌봐주시는 이 할머니는 오이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고 매일 오이를 2~3개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하지만 늘 껍질이 질기다는 이유로 칼로 깨끗하게 깎아내시고 하얀 속만 된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2다리가 빵빵하게 부어올라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가셨더니 콩팥 여과율이 정상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할머니는 제 앞에서 한참을 말씀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먹었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드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아프면 누가 너희를 돌보느냐며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오이를 드셨는데 정작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할머니처럼 좋은 마음으로 잘못된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농약이 걱정되시면 넓은 그릇에 베이킹 소다를 한 스푼 풀고 5분만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완벽하게 깨끗해집니다. 치아가 약하시면 껍질을 벗기실 것이 아니라 칼로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썰어서 부드럽게 드시면 됩니다. 껍질을 살려야 콩팥이 삽니다. 계속해서 오이의 2번째 잘못된 섭취법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늦은 밤 잠들기 직전에 차가운 오이를 듬뿍 드시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혹은 갈증도 해소하고 살도 안 찐다는 착각 때문에 오이를 과일 대신 여러 개씩 아삭아삭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위험한지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20년 넘게 묵묵히 돌아가던 오래된 세탁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빨래를 돌린 이 세탁기가 밤이 되면 모터를 식히고 푹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직전에 무거운 빨랫감을 한 무더기 또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가 과열되고 축이 비틀리고 결국 완전히 타버립니다. 우리 콩팥이 바로 그 세탁기입니다. 낮 동안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낸 콩팥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는 캄캄한 밤 시간에 반드시 쉬면서 망가진 세포를 스스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수분과 칼륨이 잔뜩 들어있는 뼛속까지 차가운 오이를 밀어 넣으면 콩팥이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소변을 만들어내느라 헐떡입니다. 꽉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이던 콩팥에
갑자기 얼음물 벼락이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그 쏟아진 물을 소변으로 걸러내기 위해 밤이 새도록 억지로 불을 켜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새벽에 2번, 3번 화장실을 들락거리시게 되고 잠은 산산조각이 나고 수면의 질이 처참하게 무너지면 우리 몸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롭게 흥분하여 다음 날 아침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게 됩니다. 이 높은 혈압이 콩팥의 핵심 필터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점점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시는 71살 이 할아버지는 평생 어업에 종사하셨고 퇴직하신 뒤로는 손자 셋을 돌보시며 소일하셨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넘으면 냉장고에서 오이를 꺼내 서너 개씩 드시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4번이나 다녀오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 수치도 경고 단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밤늦게 오이 드시는 습관부터 당장 끊으라고 하셨을 때 할아버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이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손자들 앞에서 크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막막한 심정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오이는 절대로 밤에 드시지 마시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오이를 매일 드시고 계시거나 주변에 오이를 즐겨 드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지 한 줄만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제가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자, 이제 양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파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찌개에도 넣고 볶음에도 넣고 장아찌로도 담그고 즙으로도 내려 마시죠.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청소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양파 안에는 정말 놀라운 해독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를 썰 때마다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그 맵고 알싸한 향기의 정체는 유황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이 몸속 간과 콩팥으로 들어가면 대자연이 내린 가장 강력한 해독 물질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게 합니다. 우리의 콩팥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나이가 들면 그 얇은 필터망 사이사이에 온갖 노폐물과 찌든 때가 꽉 끼기 마련입니다. 양파의 해독 물질이 이 부식된 필터망을 마치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닦아내어 콩팥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콩팥을 잔인하게 망가뜨리는 독약으로 돌변합니다. 양파의 첫 번째 잘못된 섭취법, 바로 건강원이나 마트에서 박스째 사다 놓고 매일 아침 들이켜시는 진한 농축 양파즙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이 피를 맑게 한다며 기력을 보충한다며 이 시커먼 양파즙을 매일같이 빈속에 들이키십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내 몸을 보신하고 혈관을 청소한다고 착각하시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치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면 필터가 무리 없이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일주일치 물을 한꺼번에 콸콸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양파를 펄펄 끓는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푹 달여 농축시키면 콩팥을 살려주는 귀한 비타민과 해독 성분들은 열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엄청나게 농축된 칼륨과 끈적한 당분이 꽉 채우게 됩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파는 양파즙은 먹기 좋게 인공적인 단맛까지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과 기능이 떨어져 힘들어하는 콩팥에 고농축 칼륨과 당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피 속에 칼륨이 무섭게 쌓이면서 평온하던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고 치솟은 혈당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예리한 유리 조각처럼 상처내게 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69살 박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양파즙 2팩씩을 빈속에 드셨습니다.
평생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셨고 퇴직 후에는 손주 둘을 돌보시면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리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달려가셨더니 피 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대뜸 양파즙 드시느냐고 물으셨고 그것부터 당장 끊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내가 먼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건강을 위해 마신 것이 오히려 심장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제 앞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 눈물의 무게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오늘부로 농축 양파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양파의 두 번째 잘못된 섭취법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식용유를 듬뿍 두른 뜨거운 프라이팬에 양파가 시커멓게 탈 때까지 오래 볶아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양파를 오래 볶으면 달콤한 맛이 훨씬 진해진다며 일반 식용유에 양파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달달 볶아 밥 반찬으로 드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 이것은 혈관에 녹슨 쇠물을 직접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기름 성분이 뜨거운 불을 만나 양파의 당분과 함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을 병들고 늙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노화 독소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치 깨끗한 연탄불 위에 기름이 떨어져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듯 프라이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독소가 양패에 착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 끈적하고 시커먼 독소가 피 속으로 흘러들어가면 콩팥의 가느다란 핏줄을 조금씩 막아버리고 점점 사방에 염증을 퍼뜨리고 결국 콩팥 세포를 까맣게 죽여버립니다. 혀끝의 달콤한 맛을 얻으려다 콩팥의 숨통을 영원히 조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사시는 77살 초의 할아버지는 평생 교직에 계셨고 퇴직 후에는 텃밭에서 직접 양파를 기르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정성껏 기른 양파를 식용유에 듬뿍 볶아서 맵기 반찬으로 드셨는데 올해 초 건강검진에서 콩팥 여과율이 3단계 경고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양파 볶는 방식부터 바꾸라고 하셨을 때 할아버지는 내가 직접 기른 양파인데 이것까지 못 먹으면 뭘 먹느냐며 착잡한 표정을 지셨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헤아립니다. 양파를 볶으실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양파의 아삭한 숨이 살짝 죽을 정도로만 짧게 볶으셔야만 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콩팥과 혈관을 지켜드릴 생명의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공포를 내려놓으시고 희망의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과 혈관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황금 레시피, 콩팥의 독소를 씻어내는 올리브유 오이 무침입니다. 오이에는 전체 성분의 95%가 수분이지만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콩팥에 눌러붙은 나트륨 찌꺼기를 녹여 소변으로 밀어내는 생명의 물이자 칼륨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천연 해독수입니다. 그런데 오이 껍질 속에 꽁꽁 숨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야 부드럽게 열리듯 올리브유가 오이의 숨은 영양소를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으깬 마늘의 알리신 성분까지 더해지면 콩팥의 염증을 씻어내는 강력한 이중 방어막이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싱싱한 오이를 베이킹소다물에 5분간 담갔다가 깨끗이 씻고 껍질째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십시오. 양쪽 끝은 쓴맛이 강하니 잘라내시고요. 여기에 저염 간장 4스푼, 맑은 물 4스푼, 비정제 원당 1스푼, 올리브유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통깨 1스푼을 반찬통에 넣고 뚜껑을 닫은 뒤 신나게 흔들면 끝입니다. 이렇게 흔들어 섞으면
오이의 얇은 조직이 뭉개지지 않으면서도 양념이 속까지 골고루 배어듭니다.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시킨 뒤 아침이나 점심에 밥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향이 낯설으시면 볶지 않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쓰셔도 훌륭합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3단계 이하로 많이 떨어지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오이를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줄인 뒤에 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황금 레시피, 콩팥을 깨우는 마늘 오이 냉국입니다. 더운 날 시원한 냉국 한 그릇은 뚝 떨어진 식욕을 확 살려주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오이를 껍질째 아주 얇게 차에 썰고 마늘 2쪽을 곱게 다져 넣습니다. 저염 된장 1스푼을 차가운 물 2컵에 풀고 사과 식초 1스푼과 비정제 원당 반 스푼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마늘 특유의 알리신 성분이 오이의 맑은 수분을 타고 콩팥 구석구석까지 퍼져 들어가면서 쌓여있던 염증을 씻어내고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지친 콩팥을 달래줍니다. 마치 막혀있던 골목길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 콩팥이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때 밥과 함께 드시면 가장 좋고 위장이 차가우신 분은 마늘 양을 한쪽으로 줄여서 드십시오. 세 번째 황금 레시피, 혈관을 청소하는 생양파 들기름 비빔밥입니다. 양파의 귀한 해독 성분인 유황 화합물은 뜨거운 불꽃과 높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불에 닿는 순간 치유의 힘이 허무하게 깨져버리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양파의 효능을 온전히 살리려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양파를 얇게 차에 썰어 찬물에 딱 10분만 담가두시면 위장을 찌르는 매운맛이 기분 좋게 빠집니다. 이것을 건져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위에 듬뿍 얹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을 서너 방울 톡톡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불을 가하지 않은 생양파는 해독 성분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고 들기름의 착한 지방이 콩팥의 염증을 한 번 더 잡아주어 콩팥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든든한 이중 방패가 됩니다. 점심에 일주일 서너 번 드시면 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은 양파를 20분까지 담가 매운맛을 충분히 빼고 드시면 편안합니다. 네 번째 황금 레시피, 혈관을 되살리는 저염 양파두부 반찬입니다.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두부는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도 잇몸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붉은 고기와 달리 콩팥에 나쁜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가장 착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두부 한 모를 살짝 데치거나 쪄낸 뒤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습니다. 그 위에 찬물에 매운맛을 뺀 생양파채를 듬뿍 얹고 저염 간장 1스푼과 참기름 반 스푼을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생양파의 해독 성분과 만나 콩팥을 감싸고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잠재우는 든든한 방패가 완성됩니다. 동네 시장에서 2~3천 원이면 풍성하게 차릴 수 있는 이 한 접시가 수십만 원짜리 수입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저녁 반찬으로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 식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올리브유 오이 무침을, 화요일과 금요일 점심에는 생양파 들기름 비빔밥을,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양파두부 반찬을 올리시고 더운 날에는 마늘 오이 냉국을 수시로 곁들이시면 됩니다. 일요일은 편안하게 쉬시면서 가장 입맛 당기는 것을 골라 드시면 됩니다. 이 모든 재료는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만드는 시간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따라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사시는 70살 정 할아버지는 30년간 시내버스를 모셨고 퇴직 후에는 손녀 둘을 돌보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만성 콩팥 기능 저하이기 진단을 받으셨고 밤마다 화장실을 4번씩 다녀오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 다리가 퉁퉁 부어 방바닥을 딛고 걷기조차 힘드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날 바로 냉장고 속 양파즙을 쓰레기통에 버리셨고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를 매일 아침 정성껏 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실천하신 지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담당 의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피 속에 쌓여 있던 노폐물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미친 듯이 널뛰던 혈압이 안정적인 수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간 빈뇨도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매일 밤 괴롭히던 지독한 다리 부종이 씻은 듯이 사라져 아침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 시집가는 날까지 꼭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함께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머릿속에 각인시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황금 원칙입니다. 첫째, 오이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을 살려야 콩팥이 삽니다. 둘째, 오이를 밤늦게 드시지 마십시오. 콩팥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셋째, 농축 양파즙은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농축된 칼륨이 심장을 위협합니다. 넷째, 양파를 기름에 오래 볶지 마십시오. 짧게 볶아야 독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오이 무침, 마늘 오이 냉국, 생양파 들기름 비빔밥, 양파 두부 반찬, 이 네 가지 황금 레시피를 일상에 조금씩만 들여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두 눈을 편안하게 감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두 가지 전혀 다른 미래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미래는 오늘부터 오이와 양파를 올바르게 드셔서 콩팥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 사랑하는 손주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동네 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평화롭고 건강한 노후입니다. 두 번째, 미래는 잘못된 습관을 끝내 고치지 못하고 결국 콩팥이 돌처럼 굳어져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병원 투석실에 누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후입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몸속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밀어내고 생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말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네 어머니의 손길처럼 여러분의 콩팥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바른 음식 한 가지를 올려달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한 번이 누군가의 부모님을 차가운 투석실 근처에도 가지 않게 막아주는 위대한 생명 나눔이 될 것입니다. 아래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한 줄만 적어 주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글로 직접 적는 순간 실천으로 옮겨질 확률이 8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콩팥과 혈관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생명의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댓글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부엌이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내 몸을 살려내는 위대한 생명의 약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영양학적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러분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안전하게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